여러분 보세요. 요런 속보가 떴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5천억 삭감한다는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이거 아까는 속보였는데 이제 뒤에 내용이 좀 생겼네요. 제가 이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총액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5천억을 삭감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얼마나 지급됐을까? 네,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1조 4천억입니다. 31조 4천억을 보조금, 민간단체,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자, 2016년에 3조 5,600억이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엄청나게 줬어요. 3조 5,600억인데 그게 2022년에 5조 4,500억으로 5년 사이에 2조가 납니다. 2조가. 3조 5천억에서 5조 4천억으로 매년 4천억씩 늘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요. 와우. 와우. 자,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감사를 한 적이 할까요? 감사가요? 이 감사하긴 합니다. 해가지고 꼴랑 뭐 몇십억 이렇게 찾아내고 뭐 이렇습니다. 뭐 통일운동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삽질한 거 세월호 한다고 하면서 삽질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몇십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5조 몇천억을 쓰는데 감사해서 몇십억 정도? 이건 여러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나라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 비영리 단체들이요.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국가기관이 아니죠.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감찰, 상시 감찰 대상에서 빠지는 거야. 특별감사에서는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감사하는 건 특별감사인 거예요. 일반 감사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 민간기관은 국가기관이 수시로 감사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민간 단체들이 뭐냐면 표입니다. 표. 선거 때 이거 표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매표 행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안 터는 겁니다. 그러니 안 터는 거예요. 자, 정치 외곽 단체들을 나라 세금으로 돌리는 꼴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훨씬 더 활용해 먹는 건 좌파입니다. 우파는 이런 거 제대로 활용도 못해 지금. 그러면 여러분 지급받는 단체가요 여러분 지금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급받는 국가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가 비영리 단체가 몇 개냐면 27,215개입니다. 27,215개.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여기서 디테일하게 제가 이거 수작 부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중앙 예산이죠. 중앙정부 예산인데 집행은 어디서 하냐면 지방정부에서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방정부가 받아다가 지출을 해주는데, 그러면 지방정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방정부에서 얼마라면 중앙정부에서 얼마, 그러니까 매칭한다고 하죠, 매칭. 그럼 5대5, 그래서 50억 마련하면 저쪽에서 50억 와서 100억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요. 그러면 이럴 때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중앙정부예요?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입니다, 여러분.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여러분 중앙정부의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하지. 이렇게 돼서, 중앙정부가 관리 주체인 경우가, 지방정부가 관리 주체인 경우가 많아요. 중앙정부는 돈만 내라 이거죠. 자, 그럼 중앙정부가 돈 줄 때, 그 돈 주는 단체들하고 있잖아요. 이 지방 정치인과 단체의 끈끈함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여야가 이게 지방 정치가 썩어도 너무 썩었기 때문에요. 이게 돈잔치를 하는 겁니다. 매년 어느 정도 돈을 여러분 5조 4,500억.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관되어 있는 이런 끈을 가지고 지방 정치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돈을 지방정부에 주고 집행도 하고 관리도 지방정부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관리 실태가 여러분 이럽니다. 박원순은 10년 동안 이 시민단체들한테 퍼준 게 여러분 1조가 넘습니다. 1조 2천억 정도. 박원순 집권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들, 비영리단체에다 쏟아부은 돈이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 뿜빠이 한다. 뿜빠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 어디가 이거, 농민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전 나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농민 여러분이 정말 심합니다. 이거 뿜빠이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딱 포지션이 되어 있잖아요. 농민 여러분이요. 중앙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성 자금 내려오면 동네들 모여봐. 그러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뿜빠이를 합니다. 누구도 그 프로젝트에 성공시키느냐는 지방 정치인도 기타 등등도 신경을 안 씁니다.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뿜빠이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돌아가고 있고, 농촌이 들어가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옛날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이렇게 독재 정권 시절 이럴 때 이제 관변단체라고 불렀었는데 이 관변단체들이 외곽단체화 돼버렸어요. 외곽단체화 되어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파의 외곽단체가 아니라 좌파의 외곽단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화 사업을 정말 우파가 잘 못하죠. 바닥을 훑는 거는요, 우파 높으신 어르신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요, 점점점 좌파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또 더 웃긴 게 이런 단체들 안에서도 단체 안에도 여당, 야당이 갈립니다, 여러분. 체육회가 진짜 심해요. 체육회는 국민의힘파, 민주당파, 그리고 회색파, 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파들이 있어가지고, 체육회가 이 돈들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 중에 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체육회가 극성입니다. 전후회요? 전후회도 여러분, 전후회 가려면 옛날엔 다 그냥 무조건 보수였는데 이 전후회도요, 민주당파,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파 이렇게 옛날엔 한때는 보수의 아성이라고 했었던 무슨 전후회 이런 데들도 점점 왼쪽으로 넘어가는 데들 많습니다. 민주당파, 국민의힘파 이렇게 갈려버리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그 보조금만 보면 안 됩니다. 보조금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각종 편의가 있어요. 편의. 사무실을 제공해 줍니다.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공기관 가면요. 그 공공기관 보통 이렇게 지하 같지 않은 지하 있죠. 이렇게 언덕 있으면서 돼 있고 햇빛 잘 드는 지하 같은데 사무실들 쭉 깔려 있는데 많거든요. 행정타운에.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민원 할 때 1층으로 들어가잖아요. 보면 건물 구조들이 되게 대한민국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경도 돼 있는 대로 들어가서 민원실 들어가고 위층 2, 3, 4층 들어가는데 그 지하로 되어 있는 공간 별로 우리가 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지하가 아닌데 지하로 돼 있는 햇빛 다 들고 있게 돼 있는 이런 데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입주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입주해지면 사무실이 공짜죠? 사무실이 공짜고, 그리고 이제 행정타운에 들어가 있으니까 각종 그 로비하기 딱 좋죠? 에어컨 빵빵 쓰는데 에어컨 전기료까지 다 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설 관리비까지 다 공짜고, 사무실, 관공서에 이렇게 사무실, 그런 데들 들어가 있으면, 그런 아저씨들 맨날 심심하면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뭐, 건수 없는지 돌아다니고, 네, 대한민국 지방정치가 굿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 비영리 단체가 같이 입수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서 지원 사업 하거든요. 지원 사업. 무슨 청소년 상담 사업 이런 거 여러분 정말 문제예요. 청소년 상담 사업, 여성 성폭행 상담 사업, 각종 상담 사업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미혼모 상담 사업, 그 성매매 여성 직업 전환 상담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다 챙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안 가고 상담 대상자가 그 사무실을 안 찾아가요. 그리고 그 지원 사업 한다고 이렇게 사무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 사람 뽑고 또 이렇게 다 월급 주잖아요. 근데 그 위치 잘 봐야 돼요. 그 위치 잘 봐야 되는 게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정치인 사무실 근처에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임대를 할 때도요, 그 임대 상가 주인도요, 거기 다 지네들 패거리들이 주인인 상가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후하게 쳐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주변 시세보다 후하게 해주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옆에다가 저렇게 만들면요, 그 지원센터 만들면 사람들이 상담도 안 하는데 직원들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센터를 하겠어요? 아니면 국회의원 내지는 그 특정 정당의 지원 사업, 지역 정당 지원 사업을 하겠어요.
사실상 국회의원 외곽 조직, 그 정당의 외곽 조직처럼 굴러가는 지원금 받는 상담센터들 꽤 많습니다. 역사 무슨 교육센터 상담센터가요. 뭐 민주당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특정 위치로 내가 쳐들어가니까 지금 시급한 주질 저 개새끼가 시급한 애들 있지. 그래 내가 니네들 사무실에도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시비는 걸지 말고. 민주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무슨 상담센터 지원센터 해놓고요. 사실상 그 지역 외곽 조직처럼 나라 돈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여러분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윤석열 대통령이 이 5천억 삭감하는 거요. 저는 웰컴이고요. 웰컴이고 1년에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시답지 않은 거에 정부 보조금이 5조 4,500억 2022년 기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고, 문재인 5년 동안 31조 4천억이 지출된 거 이런 거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게 여러분 문제는 축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갔다는 겁니다. 계속 조금씩 나라에 빌붙어서 나라 사업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각종 교육사업, 상담사업, 체육회 관리한다, 시설 관리하겠다, 그러고 연구 용역 따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 점점 규모가 계속 확대 일로로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5천억 팍 과감히 쳤다. 저는 이거 매우 웰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맨날 했잖아요. 이 새끼들 세금 기생 중이라고. 세금 빨아먹는 귀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제가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이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저는 지금 제보할 겁니다. 그 사무실이 사실상 외곽 조직이요라고 사무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요번에 전국을 돈다고 했죠. 전국을 돌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 애들 그 사무실, 시민단체, 국회의원 사무실, 그 다음에 호남 향후에 이런 거 다 밀집돼서 민주당 클러스터를 구성하거든요. 민주당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 이렇게 되는 그 동네 가면서 이 새끼들 아직도 이렇게 클러스터로 이러고 있네.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한 바퀴 더 다시 돌면서 대한민국의 진지전 현황을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재밌을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